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은퇴하고 나니 하루 24시간이 왜 이렇게 길까? 옛날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정작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만약 지금 이 말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은퇴 후 맞닥뜨리는 냉혹한 현실.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금융기관에서 부행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퇴직할 때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2,5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실제로 만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단 4명입니다. 2,500명에서 4명. 이게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인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직장맥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부부관계입니다. 평생 갑질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아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많은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뭔지 아세요? 지금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이야기죠. 하루 24시간 집에만 있으니까 부부 사이에 언쟁이 늘어나고 답답해하던 남편은 그냥 나가서 동네를 빙빙 돌기만 합니다. 갈 곳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한 73세 어르신이 상담을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안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취직을 시켜드릴게요. 대신 보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일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빡빡한 스케줄을 함께 짰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등록, 자원봉사 활동, 등산, 일주일이 지나니 죽겠다. 2주일 지나니 못하겠다 하시더니 4주째 되니까 정신없이 바빠서 우울할 새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기뻐하고 산에 오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은퇴 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그래도 내가 부장까지 했는데, 그래도 내가 교장 출신인데, 그 그래도가 퇴직 후 1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젠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예요. 집에서도 당신 요즘 뭐해?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걸 인정하기 싫어서 괜히 옷만 빼입고 골프장 가고 등산 모임에서 목소리 커지고 허세로 남은 자존감을 지키려 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허세는 본인만 모르는 병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공허하고 슬프고 부끄럽고 우울증이 그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은퇴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서 되지 않아요. 아픈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걷기도 싫고 만나기도 귀찮고 자기 자신에게도 짜증만 납니다. 건강은 노후의 자유를 지켜주는 지팡이에요.
건강해야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배우고, 심지어 손주도 봐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하나 둘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아요. 경제적 안정은 기본값입니다. 그 위에 뭔가를 더 얹어야 삶이 재미있어집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할 일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해도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은 무너져요. 그 할 일은 꼭 돈을 버는 직업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해요. 오늘은 어떤 글을 쓸까? 어떤 사진을 찍을까? 누구와 어디를 걸을까? 어떤 모임에 나갈까?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은 노년이 외롭지 않습니다. 노후의 좋은 취미, 압도적 1위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 활동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취미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골프는 가급적 피하세요.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프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골프가 왜 나빠요?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잠깐만요.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노후의 취미로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첫째,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골프 한 번 치려면 하루 종일 잡아야 해요. 둘째,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골프로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퇴직 후 골프 모임을 만든 분들이 있어요. 12명이 함께 시작했는데 2년 만에 골프 모임이 해체되고 친구 관계까지 해체되었습니다. 나중에 만나는 친구는 4명 뿐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경쟁 스포츠거든요. 은퇴 후에 또 다른 경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게다가 나이가 한 80 넘으시고 돈이 충분하다면 건강관리 차원에서 골프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골프에만 매달려 시간을 다 보내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TV 시청도 문제입니다. 취미가 뭐냐 물어보면 TV 보는 것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정말 안 좋습니다. TV를 너무 많이 보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무엇보다 수동적인 소비만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짧은 영상들, 유튜브 쇼츠 같은 거예요. 돈 안 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보면 뇌썩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취미도 조심하세요. 5, 60대에는 몸이 많이 망가집니다. 아직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분은 20대들과 농구를 하다가 무릎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좋은 취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해 본 결과 노후에 가장 좋은 취미는 단연 독서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10족 독서법입니다. 나이가 60 넘었는데 무슨 독서야?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건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10족 독서법 실행 방법. 첫째, 정해진 날짜에만 하세요.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오전에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늘 가거든요. 둘째, 딱 10쪽만 읽고 오세요. 한 권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10페이지만 읽는 거예요.
서서 읽어도 되고 앉아서 읽어도 됩니다. 셋째, 좋은 문장을 공책에 적어 오세요. 10페이지를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나 2개를 공책이나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 오는 겁니다. 넷째, 일주일 동안 그 문장을 외우세요. 적어온 문장을 일주일 동안 외우고 대화할 때 써먹어 보세요. 이걸 2달만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지적인 능력도 활용하게 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유식한 사람이 될 거예요. 노후의 취미 독서가 최고인 이유. 왜 독서가 최고의 취미일까요? 첫째,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 무료고 서점에서 10쪽만 읽는 것도 공짜예요. 굳이 책을 사야 할 필요도 없어요. 둘째,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날씨나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셋째, 뇌 건강에 최고입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다른 취미의 기반이 됩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취미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섯째, 생산적 취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읽은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나중에는 책을 출간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10쪽 읽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만날까? 어떤 좋은 문장을 발견할까? 설레게 되는 거예요. 노후의 좋은 취미 활동들. 물론 독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취향에 맞는 다른 취미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 걷기와 산책.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건강관리의 최고인 활동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데 매일 밖으로 나가서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걷기의 좋은 점은 비타민 D 합성에도 좋고 세상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네에 어떤 가게가 새로 생겼는지, 어떤 건물이 들어섰는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런 걸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둘, 글쓰기.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되는 저비용 취미입니다. 일기를 써도 좋고, 자서전을 써도 좋고, 손주들을 위한 옛날 이야기를 써도 좋아요. 글쓰기는 생산적인 취미예요. 내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고 심리적인 포만감도 가져다 줍니다. 잘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책을 출간해서 소득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셋, 배우기. 학습 공동체 참여. 복지관이나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독서 클럽 등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학습 공동체의 좋은 점은 비슷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건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특히 추천하는 건 복지관 프로그램이에요. 서예, 수예, 스포츠 댄스,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넷, 봉사활동. 돈이 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에요. 복지관에서 어린이 책 읽어주기, 도서관 정리,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봉사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
삶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5. 동물 식물 돌보기. 생명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큰 보람을 줍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베란다에서 야채나 화초를 기르는 것도 좋은 취미예요. 6. 춤추기.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취미예요. 스텝 댄스와 같은 간단한 춤을 배우면 거실에서 혼자 춤을 춰서 땀을 흘리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좋으며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노후의 취미 선택의 기준. 이렇게 많은 취미 중에서 나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취미를 선택하는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준비하세요. 은퇴 후에는 관계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가 꼭 필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걷기, 그림 그리기 등이 대표적이에요. 둘째, 생산적 취미를 선택하세요. 취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생산적 취미와 소비적 취미가 있어요. 영화 보기는 소비적 취미고 글쓰기는 생산적 취미죠. 가능하면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생산적 취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술을 요하는 취미를 해보세요. 목공, 도예, 서예, 그림 등 기술을 요하는 취미는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넷째, 내 조건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내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성격적 특징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내향적인 사람이 억지로 단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자신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취미를 시작하는 실용적인 방법. 그래, 취미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이런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인생지도 그리기.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가운데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적습니다. 지금 당장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요즘 내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을 한 줄 써보세요. 그 다음 종이를 동그라미로 나누어 5칸을 그립니다. 건강, 관계, 취미, 일, 성장. 이 5가지 주제에서 각 영역에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일 한 가지, 그리고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 한 가지씩을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매일 저녁 산책 중, 앞으로는 등산 배우고 싶음. 관계,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통화함. 이제는 새로운 모임 참여하고 싶음. 취미, 유튜브만 보는 중. 보다 생산적인 독서나 글쓰기 해보고 싶음. 이렇게 현실을 써보고 나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무엇이 나를 다시 일으켜줄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둘째,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죽기 전에 할 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해보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반짝일 것 같은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타 한 곡 완주하기, 가족 사진전 열기, 손주랑 여행 가기, 내 이름으로 블로그 만들기, 나만의 요리책 만들기, 옛날 친구들과 재회하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처음에는 막연하더라도 자꾸 적다 보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마음이 끌리는 것 하나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셋째, 아무거나 시도하기.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면 아무거나 해보세요. 재미있는 것도 해보고, 재미없을 것 같은 것도 해보고요. 이것저것 해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살펴보세요. 서예, 수예, 컴퓨터, 요가, 탁구,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내가 무슨 서예를 해? 무슨 수예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맛도 보지 않고 그 세계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 그 세계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기쁨에 들어갈 길을 차단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빠지면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실제로 노후의 취미를 통해 인생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뇌졸중을 극복한 목각 예술가, 경찰관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인데 어느 날 뇌졸중이 와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재활치료로 의사가 목각을 권했는데 해보니까 본인 DNA에 목각 재주가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재활치료 목적이었는데 점점 실력이 늘면서 마당에 공방까지 차렸어요. 지금은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재능 발견으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가 된 거죠. 자전거로 유럽을 횡단한 부부. 행정기관에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셨던 분인데 퇴직 후 요즘 뭐 하세요? 하는 질문이 제일 곤혹스러웠대요. 그냥 놀고 있습니다 하라고 답하기가 자격지심 때문에 기분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자전거 타기를 시작했어요. 국내 여행 시작해서 나중에는 유럽을 횡단까지 했습니다. 영어를 따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여행 경험을 책으로 쓰셨고 자전거 여행에 대해 강의도 하시면서 소득도 올리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이미 많아서 하면서 시작도 안 해보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50대, 60대가 인생에서 가장 실력이 좋을 때입니다. 경험도 쌓이고 지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시기예요. 오히려 가장 능력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2번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한 번은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나라는 이름보다 엄마, 아빠, 선생님, 팀장님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왔던 것 같아요. 남을 챙기고,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참 많이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죠. 나는 누구였을까?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나.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에 맞춰 살아온 나. 그래서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희미해진 채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 위에 이제는 진짜 나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꿈의 중요성. 취미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꿈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꿈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슴이 뛰는지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나에게 의미 있는 일,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이유, 이게 바로 노년의 꿈입니다. 예전처럼 크고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듣는 것, 손주를 위해 옛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써보는 것, 사진을 모아 나만의 앨범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삶을 단단하게 바꿔요. 내가 과거에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서 속상하다면 머리를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를 때리고 있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세요. 슬리퍼만 신고 나가도 상관없어요. 겉옷만 간단하게 입으시고 걷기 시작하세요. 걸어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 이렇게 건물도 서고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나의 삶도 그렇게 다시 세울 수 있겠구나. 걷는 습관 자체가 나의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갔다 오면서 생각하세요. 후회 대신에 여기에 무엇을 넣어야 될까? 후회하는 그 자리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만 생각하고 돌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삶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대한 씨를 뿌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집에 오래 계시지 마세요. 집에 오래 있으면 저절로 우울해져요. 그리고 잘 걷지도 않게 되고, 건강이 당연히 나빠지고, 사람 만날 일이 없어져서 고립되고, 그러다 고독사하는 겁니다. 결국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의 결과는 그냥 고독사예요. 밖에 나간다는 건 적어도 나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거울 보고, 머리 한 번 더 빗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적절한 신발을 신고 밖을 나가는 거죠. 나간다는 건 몸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걷는다는 건 온몸을 다 움직여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갈 곳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옆 동네 세 번째 전봇대 찍고 와라. 내가 그곳을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터치다운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나의 일과가 되고 일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에 좋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매일 나가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는 무조건 3시간 이상 서로 각자 나갔다 와야 해요. 두 부부가 함께 24시간 있으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합니다. 3시간 나갔다 오는 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대화 주제도 가져오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내일 오전 10시에 무엇을 할지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서점에 가서 책을 10쪽만 읽어보겠다. 동네 한 바퀴 걸어보겠다.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알아보겠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당신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그 두 번째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첫째, 독서를 시작하세요. 특히 10쪽 독서법을 추천합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10페이지 읽고 좋은 문장을 적어와서 일주일 동안 외우세요. 둘째, 건강을 위해 매일 외출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매일 나갔다 오세요. 셋째, 인생 지도를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구체화해 보세요. 넷째, 아무거나 시도해 보세요. 재미있을 것 같은 것도, 재미없을 것 같은 것도 일단 해보세요. 해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당신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다시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